차영입니다. 오늘 몇 월 달이냐? 4월 3일인가 오늘? 4월 3일입니다.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레 올라갈 수도 있는데 4월 3일인데 이제 차 실내에서 에어컨 틀는 시즌이 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창문을 닫고 운전을 하면 아직도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점점 그쵸? 그러면 제가 할 얘기는 뭐냐? 에어컨을 가동을 했는데 내 차는 연비가 안 나온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연비가 안, 당연히 에어컨을 틀면 RPM을 조금 더 몇백 RPM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연료를 조금 더 분산하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계속 운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내 차의 연비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너무 연비가 안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에어컨을 가동을 했는데 RPM, 엔진이 너무 덜덜덜 떤다. 이런 차들, 특히 CC가 낮은 차들, 경차, 그쵸? 그 다음에 소형차, 준중형 차들 특히 잘 들으시라는 얘기죠. 왜? 뭐가 문제냐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빨리 안 시원해진다. 모든 에어컨은 다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시원해져야 안에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내 차는 유난히 빨리 안 시원해진다. 이런 조건이 맞은 우리 보신 시청분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엔진, 그러니까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컨 전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심장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이런 컴프레셔라는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으로 나온 피, 그쵸? 심장이 뭡니까? 피를 잘 순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놈은 에어컨 안에 있는 가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건 차종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가스와 안에 있는 냉매 오일, 얼마나 빠르게 내가 컴프레셔를 출발을 해가지고 통해서 다시 컴프레셔까지 다시 오게끔 하냐. 그 속도를 얼마나 내가 빠르게 돌리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실내에 공기가 빠르게 차가워지냐를 갖다가 판가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여러 가지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컴프레셔가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한 바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컨덴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쫙 돌리지 않습니까? 한 바퀴 회전이 엄청나게 빠르면 전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열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천천히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하면 실외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액체화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실내기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하면 팽창밸브에서 제대로 분산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프레셔가 심차게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요. 자, 그러면 컴프레셔가 심차게 돈다. 여기 구동 벨트가 있으니까 돌리는 게 심차게 돈다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가스를 갖다가 같은 시간 안에 내가 다시 그 컴프레셔도 출발을 해서 다시 컴프레셔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갖다 한 바퀴 돌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엔진을 오일을 갈았어요. 근데 3,000km, 4,000km, 5,000km 되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엔진 나가는 것도 어떻게 되죠? 부드럽지 않고 RPM만 올라가고 차가 안 나가고 연비도 안 나오고, 그쵸?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엔진 오일 떨렁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 오일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똑같습니다. 에어컨도 똑같아요. 이 컴프레셔 오일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엔진은 프러싱을 해도 100% 바뀌지는 않습니다. 100은 아니에요. 그런데 엔진 오일을 바뀐다고 해서 라인에 차 있는 부분을 100% 아무리 분다고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 프러싱을 하고 클린업을 하고 헹굼 오일을 해도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다 분해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솔벤이라든지 그런 강하게 시석하지 않은 이상은 똑같습니다. 에어컨도요. 에어컨 라인을 다 분해해서 그런 강한 예를 들어 가지고 약재로 불기 전까지는 100% 교환은 안 됩니다. 프러싱을 해도. 그렇지만 자 우리가 보자고요. 80% 이상만 제대로 교환만 해도요. 엔진을 교환하는 것처럼 아주 이 컴프레셔 성능이 뛰어내지기 때문에 여기서 컴프레셔에서 가스가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오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진에는 뭡니까? 엔진 오일이 곧 베어링과 유막과 여러 가지 유압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그 냉매 오일이 가스는 아닙니다. 냉매 오일이 이 컴프레셔의 유막을 결정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마티즈를 타고 있어요. 모닝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으니까요. 모닝을 타고 있는데 모닝 순정 정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마 5W20이나 뭐 0W20이나 이런 저점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세요. 뭐 5든 0이든 뒤에 얘기한 게 낮으면 낮을수록 점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흐름도도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 발산도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모닝에다가 예를 들어서 5W20인 차인데가 뭐 10W60 뭐 레이싱카에 저 타고 레이싱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레이싱카 오일 좋아가지고 비싸다고 레이싱카 오일을 10W60을 거기다 넣으면은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모닝이 레이싱카가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무겁고 차 안 나가고 RPM도 더디게 올라가고 엄청 토크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컴프레셔에도 규정 오일에 대한 점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뭐냐,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차가 80% 이상이 PAG46이라는 점성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는 더 낮아요. 훨씬 더. 자, 그리고 뭐 134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뭐죠? YF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점점 낮아집니다. 134가 아니라 123. 1234. 134는 134는 냉매기, 가스기계 이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쓰는 게 134. 네. 자, 점점점 예를 들어 가지고 냉매 가스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점점점 예를 들어서 냉매 오일도 점성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가 하냐는 얘기죠.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PAG 46 뭐 PAG 뭐 30도 좋고 뭐 좋습니다. 36도 좋고. 자, 그런데 가장 지금 현재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PAG 100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컴프레셔에 PAG 46이라고 SG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 100짜리 넣는다고 해서 당장은 컴프레셔가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닝차에다가 10W60 넣는다고 엔진이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다. 그거에 맞게끔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이 안 시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 모닝의 PAG46이라는 점성.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46, 100, 150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6하고 100하고는 점성이 46보다는 100이 더 끈적끈적하게 좀 더 끈적끈적한다는 얘기입니다. 46이 조금 더 묽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 빼고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는 100이 많을 수도 있고 150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레셔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규격을 지켜야 겨울에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연비와 처음에 가동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덜덜덜 떠는 게 없어집니다. 자, 내 차에 P100이 들어가는지 46이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카센터는 뭘 넣어주는지 모르죠. 모르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차, 준중형차, 좀 이게 CC가 좀 낮은 차들 지금도 차갑죠.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컴프레셔가 돌지 않은 이상은 컴프레셔 오일이 아직은 점성이 높은 상태예요. 차가우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엿도
처음에 물려 그 점도가 있지만은 끓이면은 물컹물컹해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처음에 켰을 때 자연스럽지 않거나 RPM이 잡을 때까지는 한 2, 3초 정도는 뭐 보록보록 할 수는 있어요. 약간 이제 보록보록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5분이 가고 10분이 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보록보록 떤다. 뭐 계속 떤다. 아니면은 초창기는 떠는데 좀 안 떤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의심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탈래. 그럼 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지 않고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고 하면 컴프레셔에 있는 오일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한 번도 컴프레셔 가스도 충전을 안 하고 컴프레셔 오일 교환을 안 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pH 46이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46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로 말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46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같지 않다. 어떻게 한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로 봤을 때는 10만, 예, 10만, 짧게는 한 7만 정도, 연도로 봤을 때는 대략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났다. 했을 때는 컴프레셔 오일을 한번 바꿔주는 게 질문 뭐야? 아니 근데 겨울에도 요즘에는 질문. 히터 틀면은 에어컨도 들어가는데 굳이 10만에 바꾸는 것보다 한 5만 정도에 바꾸는 5만?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바꾸면 좋지. 아니 겨울에 히터 틀어도 요즘에는 에어컨이 다 작동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좀 더 빨리 바꿔주면 좋지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목적 의식에서 이제 빨리 바꿔주면 좋지만 다 돈이잖아. 그죠? 이게 한번 빼내고 하는 것보다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오일로 안에를 갖다가 헹궈줘야 됩니다. 다 분해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비용이 대부분 이 프러싱 비용이 작게는 15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35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차를 얼마나 잘 관리했냐. 우리 투덜이가 잘 얘기한 게 뭐냐면 3만 킬로에 한 번씩 예를 들어가지고 냉매 오일 가시는 분들은 적게 갈겠죠. 10만 원 되고 15만 원이면 갈 수 있겠죠. 왜? 오염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근데 10만, 15만 대 예를 들어 15만까지 한 번도 안 가는데 에어컨 덜 시원해서 한번 냉매 오일 한번 차 형한테 얘기 들었는데 갈아볼까? 근데 찍 뽑았는데 아주 그냥 좀 까매, 거물스름해. 아니면 노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형광탄치 물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헹궈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25만 원, 30만 원, 천정부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장비 좋은 사람들은 사게 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pH 46이라는 이제 말을 쓰지만은 점성이 낮으면은 굉장히 흐름도 좋고요. 겨울에도 아까 우리 투덜이가 얘기 잘한 것처럼 가스가 이게 흐르는데 그때 냉매오일 같이 흘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엔 추워요. 그쵸? 추우니까 요놈의 가스들이 요 컴프레셔에 있어가지고 컴프레셔를 붙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 포토 봉고 스타렉스 그쵸? 요 차들 여기 보시는 분들 보면은 에어컨 한번 고장나서 돈 100만 원씩 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들은 왜 붙냐? 에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용으로 얘기하면 실내기. 그게 거기에 더 차갑기 때문에 오일들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옹기종기. 그러면 오일이 거기 있다 보니까는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름까지 잘 쓰는데 겨울에도 성에가 끼거나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틀어서 자동을 무조건 내가 틀지 않아도 틀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컴프레셔에 오일이 없으니까 컴프레셔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엔진에 엔진 오일을 쓰면 엔진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은 얘기란 얘기죠. 조금 더 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컴프레셔도 조금 더 붙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붙는 거고요. 여름에는 그 컴프레셔 오일이 점성이 너무 높은 거를 쓰게 되면 pH 46 컴프레셔에 pH 100을 썼다고 하면 처음에는 얘가 건강할 때 상관이 없는데 얘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바가 차갑죠. 에바가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에바에 그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차가우니까 거기서 통과를 못해요. 점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낮으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거기 안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 컴프레셔에 써있는 규격에 맞는 컴프레셔 오일을 써야 시원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점도만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우리죠.
컴프레셔 에어가 더 오래 쓰는 게 아니에요. 점도가 낮다고 해서 더 오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 pH 100에서 pH 46으로 더 내리려면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물기 때문에 아마 그 PAO라는 그런 좋은 성분을 넣어야 그게 점성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보다는 100원이 되더라도 아마 pH 46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냐, 뭐 pH를 46이라도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이 그 냉매 오일에 대한 단가도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에 대한 그 성능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 성능은 곧 뭐냐? 내가 차가울 때도 점성이 많이 변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그렇죠? 점도 지수가 낮으면 좋겠죠. 그렇죠? 에바가 춥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pH 46이면 더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저기 뭐야 인터넷에서 뭐 에어컨 가스 첨가제들 많이 넣으세요. 넣으면 다 좋아요. 근데 과한 건 안 좋습니다. 냉매 오일도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되고요. 그렇죠? 에어컨 첨가제도 똑같습니다. 냉매 오일로 그러니까 에어컨 첨가제가 곧 냉매 오일이에요. 뭐 저희 샵은 이거 사용을 해요.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적은 양입니다. 등치가 크다고 그게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 가스입니다. 가스. 자. 이것도 다 들은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아마 요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스입니다. 여기 써 있어. 여기 한번 비춰봐 한번. 두더라. 그거 보이시죠? 자, 안 보인다. 이게 한 대에 한 캔 정도. 듀얼 같은 경우에는 2캔 정도 사용하시면 참 총 좋습니다. 용량이 50cc고 이거 저 첨가제는 26cc 들어. 그러니까 이걸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용량이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저는 일본산인데 이게 에스테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에스테르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나온 차가 있어요. 첨가제만 넣어도 실내에서 쟀을 때 체감温 2, 3도는 떨어져요. 효과는 다 있습니다. 자, 어느 첨가제 효과는 있는데 간혹 뭐냐, 이런 첨가제가 아닌 그냥 보충용 가스를 첨가제라고 얘기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뭐냐면 솔직히 저도 일본 뭐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욕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여기 그렇게까지 하지만은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자, 뭔 뜻이냐, 정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일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냉매 오일만은 또 일본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이거 일본 거 들고 있는데 왜 그거 차용 그거 왜 요즘 뭐 저기 하냐 그 얘기할까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뭐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국산은 안 나오더라고. 국산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산이라 이게 있는데, 그래도 냉매 오일은 일본 게 좀 좋아요. 솔직히 그냥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뭐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보면은 이제 그 pH 46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제 좀 저렴하게도 이제 pH 46이 공급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보시는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도 이제는 이 컴프레셔 오일 규격에 맞는 걸 사용해서 우리 고객님들 좀 부드럽게, 그죠? 엔진도 떨림 없고 연비도 잘 나오고, 그죠? 안에서 시원한 냉기를 좀 쐴 수 있게끔 해줬으면 그것도 저희가 부탁하는 바람이고요. 차영이 오시면은 제가 뭐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뭐 pH 46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1번이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뭐 제 차가 이런 차인데 혹시 뭐 어떤 걸 넣어야 되냐, 뭐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00%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46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프에도 써 있지. 응? 새 컴프에는 써 있지. 그렇지. 컴프레셔에는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재생하면은 그걸 지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잘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끝나면서도 그냥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에어컨하고 이 냉각계통하고는 아주 그 엄청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만약에 덜 시원하다고 했을 때는 꼭 냉각수를 잘 보셔서,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점을 지역에 맞게끔 써야 되고 냄새, 악취, 그쵸? 색깔도 정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뭐냐? 수소 이온 농도. pH. pH 농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8.5 이상은 좀 돼줘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각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냉각수, 그다음에 이 컴프레셔에 맞는 예를 들어 그 전체 라인의 규격에 맞는 냉매 오일 양, 그다음에 가스 양만 맞으면 컴프레셔라 이 에어컨 시스템은 고장 날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세지 않은 이상은요. 자,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이 뜨거운 여름 잘 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대신 일요일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문자 주시거나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낮에는 제가 열심히 받아가지고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을 해드릴 거고. 하여튼 우리 차영 많이들 이뻐해 주시고 많이들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지금 현재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좀 살아남으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장님 감사합니다.